조이족인 동이족을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 거의 뭐 국가 차원에서 전혹독의 역사로 홍산 문화를 바꿔놨는데 그 전혹 자체가 또 동이족이니까 중국에서 역사 조작을 해봐야 다 소용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구려사를 볼 때 항상 고구려와 뭐 신라, 백제 관계를 중점으로 보는데 사실은 고구려는 크게 보면 두 개 전선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북방에서 연과 북위 뭐 이쪽과 싸웠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신라 및 백제와 이제 대치했던 그 양 두 지역의 전선을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우리는 이제 삼국의 틀로 너무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실제 고구려가 선비족들과 싸우거나 협력했던 그런 과정들을 공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북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북연이나 북이나 다들 선비족들이 세운 나라인데 선비족의 파가 좀 다르죠. 북이는 선비족의 탁발씨가 세운 거고, 그 다음에 북연은 선비족의 모용씨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선비족들이 중국사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큰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이제 방언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선비족 모용씨와 고구려는 서로 말이 통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이 통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같은 결의란 뜻이죠. 큰 틀에서는 같은 결의인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파가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서로가 이제 말이 통하는 같은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북연은 407년에서 436년까지 약 30년 정도 짧은 기간에 있었던 모용씨가 세운 왕조죠. 그런데 이제 516국 중에 북연도 하나인데요. 이 북연을 세운 인물이 그 모용운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모용운은 원래 이름이 모용운이 아니라 고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구려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북연을 세운 사람들은 그 고구려 후예들이 세운 거예요.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다 중국 사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고운은 처음에 이제 모용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모용보의 양자가 되면서 모용보가 자기 성씨를 내려주죠. 고운이 성은 모용씨로 바꾸고 이름은 그대로 운자를 가지고 가서 이제 모용운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용운과 고운과 같이 활동하던 인물 중에 풍발이라고 있어요. 이 풍발이 후연의 마지막 황제였던 모용씨를 제거하고 바로 모용운을 옹립해가지고 이제 북연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용운이 왕이 되자마자 성씨를 모용씨 성씨를 버리고 나는 원래 고씨다, 나는 원래 고구려 왕족의 후예다라고 해서 고씨로 성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을 하늘천자 써가지고 천왕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게 되죠. 천왕이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이제 황제를 자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북연을 설립한 고운의 할아버지가 고화라는 인물인데, 이 중국 사료에 보면은 고구려 방계 왕족이다. 고구려 왕족이 고씨지 않습니까? 이 고씨의 방계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고화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제 고양씨의 후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사기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사마천이 사기에 이제 계보로 삼은 인물들이 있는데, 오제를 삼을 때 첫 번째 오제에 이제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이 소호 김찬씨고 또 한 아들이 창의인데, 이 창의의 아들이 바로 전욱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손자인 거죠. 그래서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와 누조 사이에서 난 두 아들이 소호와 창의인데, 이 소호는 중국에서도 누구나 다 동이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소호가 동이족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동복 형제인 창의가 동이족이 아닐 리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창의에서 나온
전옥도 마찬가지로 동이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옥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지금 홍산 문화가 계속 이제 부각되니까 그 홍산 문화를 1980년대에는 중국의 이민이라는 학자가 동이족의 하나인 조이족, 세조자 쓰는 조이족의 문화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중국에서는 조이족의 문화라는 학설을 다 버리고 어떻게 돌아섰냐면 바로 전욱의 문화다. 황제 혼자인 전욱의 문화다라고 이제 지금 다 뒤바꿔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볼 때 우리만 바로 서 있으면은 중국과 일본이 어떤 역사 왜곡을 해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욱의 역사면 전욱 자체가 또 동이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이족인 동이족을 부정하기 위해서 전욱의 역사를 지금 중국에서 거의 뭐 국가 차원에서 전욱족의 역사로 홍산 문화를 바꿔놨는데 그 전욱 자체가 또 동이족이니까 중국에서 역사 조작을 해봐야 다 소용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고양씨란 이름이 전욱에게 왜 붙었냐면 이 고양씨가 자기 이제 큰아버지인 소호 김찬씨를 보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소호 김찬씨가 공을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고양이란 곳에 봉해주는 겁니다. 제후로. 근데 그 고양이 어디냐면 지금의 하남성 개봉시에 가보면 귀현이라고 있어요. 귀현. 그 귀현 하나에 지금도 고양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갖다가 중국에서는 전욱이 봉함을 받았던 고양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전욱을 갖다 고양씨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북연을 세운 북연의 창업군주인 고운의 할아버지 고화가 나는 고양씨의 후예다라고 이제 스스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화가 고대사 연구하다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을 리는 없고 이쪽 집안에 계속 이제 내려온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고씨와 이 전욱 고양씨와의 관계를 한번 이런 자료들을 놓고 볼 때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북연의 초대 군주인 고우는 409년에 그 아래에 있던 뭐 이반이라든지 도인 같은 인물들에게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운을 추대했던 풍발이 반란을 진압하고 자기 자신이 북연의 이제 2대 황제가 됩니다. 그러고 풍발이 세상 떠나고 동생인 풍홍이라는 인물이 주기로 하는데 이 풍홍이라는 인물과 장수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삼국사기 장수왕조에도 여러 번 나오죠. 이 풍홍이 바로 북연의 이제 소성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같은 민족끼리 많은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선비족도 탁발씨와 모용씨가 아주 싸움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북위와 충돌하다가 북위한테 밀리게 되죠. 밀리게 되니까 북연의 이제 세 번째 황제인 소성제 풍홍이 장수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수왕이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갈로와 맹광에게 수만군을 줘가지고 풍홍과 그 세력들을 데리고 고구려 영토로 이제 그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때 그 삼국사기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이주 행렬이 전후로 80리에 달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행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 쪽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들은 보통 한반도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들보다는 상당히 이제 규모가 이제 큽니다. 여기에서 바로 행렬이 앞뒤로 80리에 달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위의 태무제가 북위의 중흥군주인데 이 태무제하고 싸우다가 풍홍이 태무제가 죽이려고 했는데 고구려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무제가 장수왕에게 북연왕 소성제 풍홍을 북위에 넘겨달라라고 요구하니까 이제 장수왕이 거절을 하죠. 거절하고 소성제 풍홍을 당시 이제 고구려 땅인 지금의 평곽을 지금의 그 요농성, 계주, 개성 뭐 이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풍홍은 자기 자신이 이제 쫓겨왔지만 워낙 많은 세력이 이제 같이 왔으니까 고구려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황제로 있을 때하고 이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장소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구려의 제후국이 됐는데 황제처럼 활동하니까 장소왕이 이제 제재를 좀 가했죠. 그랬더니 이제 풍홍이 남송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를 좀 데려가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송의 태조가 그 왕백구라는 인물을 보내고 이제 군사도 일부 보내가지고 풍홍을 데려가려 하죠. 그러니까 장소왕이 보니까 이제 괘씸하니까 우리가 그 수만군을 보내서 안전지대 갖다 놨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남송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장소왕이 괘씸하니까 장소왕 제위 26년에 438년인데요. 손수와 고구라는 인물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같이 보냈죠. 보내서 이제 풍홍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남송의 사신인 이 왕백구가 군사 일부를 거느리고 습격해서 고구려 장수인 이제 고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이 화가 나가지고 고구려 군사를 보내갖고 왕백구를 체포하고 이제 남송의 군사들을 다 무장 해제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장수왕이 왕백구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죽이지는 않고 아주 꾸짖는 국서와 함께 처벌하라고 돌려보내니까 남송에서 놀라가지고 왕백구를 갖다가 일단 감옥에 가두죠. 이제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풀어줍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근데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말은 고구려 본기라고 해놨지만 기록한 거 보면 전부 다 제후의 사실인 것처럼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 오히려 중국 자료들을 보면은 고구려는 당당한 황제국가로서 모든 걸 활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북연 이 풍홍이 소성제, 그 황제 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 소성제를 데려다가 제후인 것처럼 이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남송의 왕백구를 잡아다가 압송하면서 꾸짖는 국사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그 황제 국가로서 이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고구려의 수건 사업은 옛 단군조선의 강력을 되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서쪽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서쪽에 한나라가 무너졌다가 그다음에 위초고 삼국시대가 되니까 위나라가 그쪽 지역을 또 일부 지금의 하북성 일대 일부로 차지하죠. 그러니까 위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여러 차례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위초고 삼국시대가 서진 사마씨가 세운 서진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서진이 약화가 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진이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5호 16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구려는 지금의 이제 하북성 일대까지의 강역을 고구려 강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대 요동을 두고 5호 16국 중에 특히 이제 선비족인 모용지, 연나라를 세우는 모용지와 위나라를 세우는 북위와 계속해서 서북방에서 유목민족들과 계속 이제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이 모용지와 고구려가 서로 말이 통했다라고 하는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력들은 원래는 이 선비족들도 다 같은 동이족의 범주에 이제 속하는 세력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